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부산의 공공봉안시설 두 곳인 부산 영락공원과 부산 추모공원이 추석 연휴 동안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밀폐 시설인 봉안시설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경우에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직접 봉안시설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추모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올 추석 연휴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대담한 부산 이 시간은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대담한 부산, 오늘은 부산 소상공인 연합회 김명수 부산과 제주 지역 본부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까지 아우르고 계신데요. 예,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소상공인 연합회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죠. 그리고 이제 그 산하의 90개의 그 각종 직능단체 그리고 전국 지자체 모두 지혜와 지부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의 그 이익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소상공인 연합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부산 같으면 이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산하에 16개 각 구별로 지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개 지부가 지금 발대식을 갖췄고 나머지 6개 지부가 이제 곧 발대식을 이제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16개 지부에 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는 거군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거는 이제 15세 이상 인구를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통계를 잡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한 4,4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한 2,70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일반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속하고 700만 명이 이제 소상공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0만 명이 또 무급 가족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0만 명 정도가 소상공인이 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나눈다면 또 자영업자로서 1인 자영업자가 한 400만 명, 나머지 한 130명 정도가 이제 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렇게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경제 전반에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도 상당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마치 경제단체법만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소상공인 기본법도 그렇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이 법률이 경제단체법도 되지만 소상공인의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단체법인 동시에 노동법과 같은 사회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단체라 그러면 보통 경제 5단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인 경총, 아니면 뭐 대한무역협회, 중소기업연합회, 아니면 전국 경제인연합회 이런 걸 꼽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 6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경제단체에도 해당되지만 저희들이
노동자라는 그런 어떤 그 사회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거죠. 네. 예. 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경제 단체가 바로 네. 소상공인 연합회다 이렇게 예, 예,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이 연합회에 가입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예, 예. 소상공인 연합회 저희가 법정 경제 단체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면 다 저희들 그 다 회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네. 소상공인이 뭐냐? 우리 법에 5인 미만의 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소상공인이고 네. 제조업체 같으면 10인 미만입니다.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돼서 네. 우리가 소상공인 확인증이라 하는 것을 우리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받을 수가 있고 이제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의 그러한 입장에서 이 우리 소상공인을 이렇게 도와주는 측면에서 경제단체라는 이 소상공인 연합회가 법정경제단체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해도 혜택을 봅니다만은 네. 특별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회비를 내면서 가입을 하면 네. 각종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K-태그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활동하고 네. 아니면은 각종 SNS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에서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법정 경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 그런 공익적인 측면에서 굳이 뭐 특별히 아니라도 네. 저희들은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소상공인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5인 미만의 사업장, 뭐 제조업체 같은 경우 10인 미만의 네.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많고 또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연합회 뭐 가입이 저절로 되는 거고 예. 어떤 특별한 뭐 특별 회원의 경우에는 또 그 회원에 맞게끔 예. 또 다른 어떤 혜택도 있다라는 예. 말씀인데 그래도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예.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되면서 예. 참 어려운 시기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만큼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 이 본부장님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우리 소상공인들 현재 어느 정도나 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예, 지금 뭐 실태 조사를 해보면은요, 전체 응답자의 72%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80%가 매출액이 떨어졌다. 네. 그리고 매출액이 반 이상, 그러니까 50% 떨어졌다는 응답자가 30%에서 40%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매출액이 줄어든 그렇죠.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 장기화되면서 막 그 소상공인의 그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을 못하게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반영됐다 그러면 아마 그보다도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이 80% 이상이 부정적인 응답 거기에 폐업을 하는 그런 가게들도 속출하고 있는데 매출이 감소되면서 버티다 결국에는 폐업하는 업체 그런 업체들이 참 많은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픈데요.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이제 호소하는 부분이 자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문의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나요? 네, 먼저 이제 뭐 자금에 대해서 문의를 가장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제 자금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정책 자금들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그런 자금들의 요건들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그 활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업종을 여러 가지로 한정 지어 놓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조건이라든가 연체가 깨끗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신용 등급이 아주 좋아야 되고 물론 이제 신용 등급을 많이 완화해서 주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상공인들이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본인들도 몰랐던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해당되지 않아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좀 탈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네, 네. 비상시국에 걸맞는 어떤 소상공인 지원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기존의 사고방식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맞춘 사람한테 자금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좀 덜 긴급한 입장이 아닌 것 같고 네. 다소 연체가 있더라도 또 국세와 지방세와 체납되더라도 네. 이렇게 선대출을 해주고 체납된 부분을 각서를 써서 받아가는 방법 이런 어떤 획기적인 사고방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어떤 뭐 모랄 해저라든가 이런 원칙들을 강조하면서 네. 소상공인들이 다가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뭐 지원 정책들, 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런 정책들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크지가 않다. 예.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참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이제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 어떻게 조금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조금 하시는지요? 도움이 됐겠죠. 근데 네. 저희들은 어떤 재난지원금 100만 원도 받고 또 이제 2차도 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소모성으로 주는 것도 뭐 좋습니다만은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뭐 한 3천만 원씩 이렇게 대출을 해주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주어서 조금씩 갚도록 한다든가 아니면은 앞에 연체 부분을 좀 같이 갚도록 한다든가 이런 특단의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청취자들이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은데 왜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호소를 하느냐 오해를 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근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대기업에서 이렇게 근로자들을 많이 흡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보다 그 첨단으로 나아가면서 근로자들을 흡수하는 이런 그 흡수력이 약합니다. 그럼 근로자의 흡수력이 강한 것은 격시나 중소기업 아니면 소상공인인데요. 이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근로자를 흡수하는 그런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이런 흡수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활성화할 수 없도록 지금까지 여러 법률로 소상공인들을 죽여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 그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급여를 지급하는 최저임금법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도록 굉장히 불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자꾸 소상공인을 살리는 방향을 같이 병행하려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기존적인 어떤 방법으로서는 이 살릴 수가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하고 그러는데 코로나라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심리 코로나하고 경제 코로나거든요. 이것은 그 여파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대응 방식도 무조건 네거티브적인 방식, 뭐 문을 잠거라, 폐업을 해라, 아니면 뭐 업종을 갖다가 뭐 문을 닫아라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 문을 열면서 소상공인들을 살려주면서 다시 말하면 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어려운 방식의 길을 택하지 않고 쉬운 방식의 길을 택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여러 사회 경제적인 여건들이 지금 어려워져 있는 겁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전교조가 합법화됐거든요. 전교조의 예를 들면 그 해고 교사가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 그 전에는 그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하는 거로 했지만 이번에 또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 잘 사는 근로자, 아주 그 귀족 근로자라고 하죠. 그런 귀족 근로자, 뭐 전공로라든가 전교조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 이런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사회경제적 방법이 계속 투여되고 있었던 거예요. 수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되고 이 소상공인은 경제에 있어서 어떤 잡초와 같이 산사태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잡초를 자꾸 제거해버리니까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책을 100만 원, 200만 원 해줘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붙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나오려면 보다 간편하고 획기적이고 이전과 같은 그러한 고정적인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영수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대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책이라던가 또 이 대출에 있어서 좀 더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이제 문을 닫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뭐 안전과 건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뭐 최저임금제나 조 52시간제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좀 입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사실 뭐 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이 자금이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정비는 먼저 최저임금제는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를 해서 선별적으로 그것을 규제해 나가야 되고 두 번째, 각종 우리가 모든 그 노동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제에서 배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대출에 있어서 소상공인의 지위에 있다 그러면 대출에 있어서 파격적인 조건을 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국세를 갖다가 500만 원 밀리고 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데 내가 각서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연 2% 이자를 쓴다 그러면 10% 이자를 정해서 8%는 내가 이자를 갖고 나머지 2%는 이자를 갖고 8%는 가지고 밀린 국세를 갚는 그야말로 돈을 투여해 주고 국가의 그 부채를 회수해 나가는 방법을 써서 우수한 소상공인들, 활동력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워낙에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런 희망까지도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폐업에 대한 문의도 지금 뭐 상당히 많다고요. 폐업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문의가 어떤가 하면은 지금 당장 폐업하고 싶은데 임대차 보증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는 장사가 좀 잘 되었기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을 한 3년이나 2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폐업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해당돼 가지고 그 2년이면은 한 뭐 6천만 원, 5천만 원이 날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설득을 해서 그 돈을 안 내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뭐 그런 문의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업을 할 때 원상복귀를 시켜줘야 되는데 과연 내가 원상복귀를 시켜줄 그런 의무를 어디까지 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또 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깎아준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정부에서도 그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세액공제를 계속 해주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는 그것도 견디지 못해서 폐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현재 소상공인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좀 지원책들은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그다음에 두루두리 사회 보험료 지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대출 정책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습니다. 폐업을 할 경우에 또 전직을 할 경우에 교육을 받고 폐업을 하면 뭐 100만 원, 100만 원. 또 SNS 교육을 통해서 SNS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광고료 중에서 한 50만 원을 또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처럼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본인이 궁금한 지원책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하면 예, 그러면 거죠? 이제 1522-0500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로 연락해 주시면 네. 해당되는 집으로 연락을 해 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하면은 경영 상담사가 이제 전문 상담사가 네. 가서 이제 국가 예산으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컨설팅 해주는 제도도 있다. 네. 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연락해 주시면 컨설팅 받으면 도움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또 못 받는 그런 예,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일은 예,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연합회입니다. 1522-0500 1522-500번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그런 지원책들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이 가장 필요한 거는 의외로 지금 이 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이 무엇이냐고 얘기한다면은 이 산에 있는 큰 금옥들이 아니고 산에 있는 아름다운 이렇게 나무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이렇게 우거진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려면 또 꽃이 자라려면 그 잡초들이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잡초들은 과연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그거는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북한만 보더라도 장마당이 저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어떤 삶의 표현으로서 지절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자꾸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정책이 수년 동안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그 정책의 방향들이 정말 소상공인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창의롭게 활동하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어떤 정책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런 희망을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 중에서는 아마 그 연합회 중에서는 이 회원수가 줄기를 바라는 데가 아마 소상공인 연합회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인이 되고 중소기업인이 대기업이 돼서 CEO가 되고 창업자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다리가 다 끊겨져 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인이 될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모든 노동법의 규제가 인원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상공인이 5인 이하면 소상공인이고 10인 이하면 소상공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상공인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인원을 많이 뽑는 업체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돼요. 네. 인원을 30명 뽑더라도 소상공인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도 소상공인 확인증이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인원을 많이 뽑는 업체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그 사람들이 많은 고용을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이 안 되려고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전부 다 교사가 되려고 하고 그런 큰 회사 가서 그 어떤 노동조합원의 조합원이 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희망이 없어지면 산사태가 나버리면 큰 나무도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더 잘 될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또 위기는 이제 또 기회라고요.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좀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온라인 전략만 잘 또 짜본다면 소상공인들도 나름대로 또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만큼 소상공인들의 어떤 온라인 교육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SNS 교육이라든가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 교육 이런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은 그런 교육을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K-태그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브랜드 가치를 올려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모든 브랜드 우산으로 들어가서 저 브랜드 같으면은 내가 제품을 구매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K-태그 브랜드를 지금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긴 하지만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또 정책 방향을 우리가 틀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집결한다면 우리가 정책 흡으로서 제대로 역할만 해준다면 국가의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네. 국가의 정책은 우리의 뜻에 바뀌는 게 아니라 위정자 뜻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도 역시 소상공인 연합회로 문의를 하면 네, 받을 그렇습니다.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예. 지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코로나19로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데 또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는 법정 경제단체입니다. 그렇게 정부의 예산도 저희가 일부 받아서 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정치적으로의 중립성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얘기하다 보니까 일부 애청자들은 야, 저분이 무슨 좀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사인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우리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것 좀 고쳐주시오. 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회법적인 그런 체제 하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또 애청자 여러분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소상공인연합회 전화 한 통화라도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네. 또 교육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앞서 경제의 어떤 잡초 같은 역할이다 하셨는데 예. 잡초가 생명력이 굉장히 끈질기잖아요. 굉장합니다. 예, 예. 경제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 한 축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김명수 부산제주지역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기로 접어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조금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